아들 저택의 아침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정원을 적셨고 창문마다 물기가 남아 있었다. 김단희는 회장실 책상 앞에 서서 여러 장의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태우 회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정란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남아 있었으며 진주의 고발 다큐는 아델 전체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꼭대기처럼 보였지만 단희에게는 무너지는 건물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자료를 천천히 내려놓고 윤정을 바라봤다. 오정란, 박현준, 클로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야겠어. 윤정은 단희의 얼굴을 살폈다. 단희야, 너 지금 클로이를 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단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 진주가 왜 폭주하는지 안다. 백준기 대표의 죽음, 7년 동안 빼앗긴 이름, 유나의 배신, 아델과의 거짓, 그 모든 것이 진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지만 지금 진주의 방식은 회장님 회복도, 민준의 출생, 진실도 아델의 경영권도 모두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다. 단희는 느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낮게 말했다. 일단은 클로이부터.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애가 내 조카도 아니고 내 원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었잖아. 단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편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자기 복수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 그 길 끝에 민준 씨도 현준 씨도 회장님도 다 다칠 거야.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단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현준 씨와 클로이의 결혼 무효를 공식 문제로 올릴 거야. 결혼식이 중단됐어도 두 사람이 준비한 지분 위임 계약과 공동 경영 약정은 아직 살아있어. 그걸 끊어야 정란도 현준 씨도 클로이도 같은 판에 못 묶여.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클로이가 가만히 있겠어? 단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 그 시각 진주는 제임스와 함께 낡은 자료실에 있었다. 오래된 태미바이오 계약서와 백준기 대표의 통화 기록, 아델 바이오 설립 초기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진주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고발 다큐 공개를 앞두고 그녀는 마지막 검증을 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진주야, 이 사진은 봐야겠다. 진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시절의 백준기와 김명희가 한 행사장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단순한 지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준기 씨,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진주의 손끝이 멈췄다. 이 아이 제임스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민준이일 가능성이 있어.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 아빠가 김명희 씨와 민준 씨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제임스는 말없이 다른 문서를 밀어줬다. 그 안에는 백준기 대표가 태미바이오 자금 일부를 익명 보호 계좌로 이동시킨 기록이 있었다. 수취인은 가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연결된 병원 기록에는 김명희의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희 씨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내 아버지는 단희 씨 쪽 사람들과 생각보다 깊이 얽혀 있었어. 진주는 사진을 꽉 쥐었다. 그럼 왜 말 안 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단희 씨는 우리 아빠가 자기 언니와 어떤 사이였는지 알고도 나한테 숨긴 걸까요? 제임스가 낮게 말했다.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지 마.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확인해야 해요. 다들 날 지킨다고 숨겼어요. 민준 씨도 다쳤고 나도 다쳤고 우리 아빠는 죽었어요. 더는 누구도 믿고 기다리지 않아요. 아델 본사 사무실에서는 민준이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나가 7년 전 진주를 배신하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아델 내부 출입 기록, 정란 측 인물과 접촉한 정황, 그리고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유나의 위치 기록이 놓여 있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감정과 사건의 방향은 분명히 되살아났다. 진주가 불길 속에서 울던 얼굴, 자신을 밀어내던 손, 유나가 불안한 얼굴로 거짓말하던 순간들. 민주는 책상 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최윤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안에는 참아온 분노가 끓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짓들을 그는 눈을 감았다. 사랑받고 싶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죄를 덮고 자신을 위한다는 말로 또 다른 거짓을 쌓은 여자. 민주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기다려. 진주를 대신해서 내가 확실하게 갚아줄게. 그때 문이 열리고 강 실장이 들어왔다. 본부장님.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시기 전에 혹시 본부장님께 전달하라고 보관 지시하신 자료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장님이요?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는 오래전 지시입니다. 본부장님 기억이 돌아오거나 백준기 대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낡은 글씨로 박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다. 회장님을 미워해야 하는지, 아버지로 기억해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을 조작한 사람으로 증오해야 하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나의 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홍영실은 구겨진 유서를 붙잡고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홍영실이 울먹이며 말했다. 유나야, 이게 뭐여? 내가 왜 이런 걸 써?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자녀. 최삼식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서성였다. 그러게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그게 끝이냐? 유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안 죽어요. 홍영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아무리 박민준이 좋아도 내 인생까지 모두 버릴 수는 없으니까. 홍영실의 눈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번졌다. 그럼 이 유서는 뭐여? 유나는 침대 위 유서를 바라봤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 끝내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진주를 기억하고 진주가 다큐를 터뜨리고 내가 한 짓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최삼식은 눈을 피했다. 그 역시 백준기 대표에게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유나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작게 웃었다. 아빠도 무섭죠? 최삼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박민준이랑 싸워서라도 나부터 지켜낼 거야. 홍영실은 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 살아야지. 살아야 뭐라도 하지. 유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엄마, 나 살 거야. 대신 이제 누구한테도 죄인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독해지고 있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생존 본능이 덮였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유나를 또 다른 위험한 선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진주는 아델 본사로 향했다. 손에는 백준기와 김명희가 함께 찍힌 사진이 들려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진주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다. 클로이 씨, 지금 김 사장님께서는 회의 중이십니다. 진주는 차갑게 말했다. 비켜요. 지금은 회의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문이 열리고 다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진주의 손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굳었다. 진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아는 사진이네요. 다니는 비서를 물리고 문을 닫았다. 어디서 난 거예요? 진주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우리 아버지와 김명애 씨. 그리고 뒷면에 적힌 문장.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설명해주세요. 다니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오래 묻어둔 과거가 다시 눈앞으로 올라온 듯 했다. 진주 씨,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단순하지 않다. 아직 알 때가 아니다. 지키려고 숨겼다. 이제 그 말 듣기 싫어요. 다니는 숨을 골랐다. 내 아버지가 명희 언니를 도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백준기 대표님 죽음의 이유 전부는 아니에요. 진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일부는 된다는 뜻이네요. 다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언니와 민준 씨를 도우려다가 죽은 거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복수를 멈추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진주는 웃었다.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못 믿은 거네요. 단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진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맞아요. 단희 씨도 나를 이용했어요. 내 분노는 필요했지만 내가 진실을 전부 아는 건 두려웠던 거죠. 단희의 얼굴에도 고통이 스쳤다. 진주 씨, 지금 다큐를 공개하면 회장님 직무대행 체계가 무너져요. 아들이 무너지면 정란 씨가 숨긴 증거도 회장님 금고도 민준 씨 출생 기록도 전부 사라질 수 있어요. 진주는 차갑게 맞받았다. 아들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우리 아빠 죽음이 먼저예요? 단희는 말을 멈췄다. 그 질문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진주는 이어 말했다. 단희 씨는 회장님을 살리려 하고 나는 우리 아빠를 살릴 수 없어서 진실이라도 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늘 기다려야 하죠? 단희는 천천히 말했다.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틀자는 거예요.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향은 이미 정했어요. 고발 다큐는 공개됩니다. 단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저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를 막겠다고요? 단희는 아픈 얼굴로 대답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뜻이에요. 진주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럼 한번 막아보세요. 이번엔 나도 안 물러나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때 같은 복수를 바라보던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진실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아델 저택에서는 현준이 회장님 방 앞에 서 있었다. 아직 회복 중인 박태우 회장은 의료진의 보호 아래 있었고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다. 현준은 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진주였다. 현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여긴 왜 왔어요? 또 누굴 설득하려고요? 진주는 그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봤다. 현준 씨, 단희 씨가 우리 관계를 끊으려 해요. 현준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어요. 김 사장님 입장에선 내가 당신 편에 서는 게 불편하겠죠. 진주는 그를 똑바로 봤다. 현준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당신을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정란 씨와 회장님이 숨긴 걸 끌어내는데 내가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싸움만 키웠어. 덕분에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까지 상대해야 될 것 같거든.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현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아델을 무너뜨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폐허예요.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진실은 나와야 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야죠. 그런데 당신은 진실보다 먼저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민준 형도 김 사장님도 나도. 진주는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제 편에서 빠지겠다는 건가요? 현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 편인지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처음으로. 민주는 강 실장이 건넨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음성 파일, 저장 장치와 짧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박태우 회장의 글씨가 또렷했다.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내가 더는 거짓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명희가 지키려 했던 아이, 백준기가 숨겨준 진실, 그리고 오정란이 바꿔치기 한 이름. 모든 것은 금고 2번 안에 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바꿔치기 한 이름. 회장님이 했던 말과 이어지는 문장. 아이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진실. 민주는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박태우 회장의 젊은 목소리와 김명희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이 아이 이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름 하나로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인 줄 알아.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더 위험한 거야. 민주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보호였는가? 감옥이었는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 방으로 향했다. 유나는 예상 밖의 정보를 얻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최삼식의 오래된 서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관련 자료가 혹시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유서는 버렸지만 죄는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죄를 피하려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가방 바닥 안쪽에서 낡은 USB 하나가 나왔다. 유나는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하나가 열렸다. 제목은 아델 이전 계약 원본. 영상은 없었다. 대신 녹음 파일과 스캔 문서가 있었다. 유나는 문서를 읽다가 얼굴이 굳었다. 백준기 대표가 사고 전날 박태호 회장과 만나기로 한 이유는 단순한 지분 매각이 아니었다. 김명희가 맡긴 보호자 명단, 민준의 이름 변경 기록, 그리고 최삼식이 중간에서 전달한 위조 서류.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빠, 그 순간 등 뒤에서 최삼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왜 내가 보고 있냐? 유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최삼식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게 뭐야? 최삼식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여. 내가 알 필요 없는. 유나는 울듯 웃었다. 또 알 필요 없대. 다들 그래. 근데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잖아. 최삼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나야, 그거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유나는 USB를 꽉 쥐었다. 아니, 이제는 이걸로 내가 살 거야. 저녁이 깊어가고 아델 본사에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단위는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진주의 고발 다큐 공개 소식은 이미 투자자들을 흔들었고 민준이 그 의뢰자라는 사실은 내부 기밀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임원이 거칠게 말했다. 김 사장님, 박민준 본부장이 폭로 다큐를 의뢰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단위는 조용히 대답했다. 확인 중입니다. 다른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확인 중일 사안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병상에 계시고 오정란 사모님은 여전히 법적 배우자 지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클로이는 아델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위는 손을 움켜쥐었다.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의 폭주를 막기 위해 세운 판이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민준은 단위 옆이 아니라 임원들 앞에 섰다. 제가 의뢰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단위가 낮게 불렀다. 민준 씨. 민준은 단위를 바라봤다. 김 사장님,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한 임원이 따졌다. 본부장님,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가 죄 위에 서 있다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단위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은 이어 말했다. 다만 저는 아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다큐를 의뢰했습니다. 백준기 대표님 사건, 태미바이오 강탈, 김명희 씨 은폐, 제 이름 변경 기록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단위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준은 단순히 진주 편에 선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아델 전체를 법과 여론 앞에 세워서라도 자기 이름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단위는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 씨, 이러면 진주 씨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애는 지금 복수심 때문에 앞뒤를 못 보고 있어요. 민준은 돌아섰다. 그럼 김 사장님은 앞뒤를 너무 많이 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단위는 상처받은 얼굴로 그를 봤다. 민준도 그 표정을 보고 잠시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보호받을 아이가 아닙니다. 단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희 언니가 당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민준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왜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는지, 누가 제 이름을 바꿨는지. 단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은 낮게 말했다. 김 사장님도 답을 알고 계시면 이번엔 숨기지 마세요. 그날 밤 진주는 혼자 고발 다큐 편집본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백준기 대표의 마지막 통화, 아델 내부자의 익명 증언, 정난의 운전기사였던 송 기사의 과거 기록, 그리고 김명희와 백준기의 연결고리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진주는 단위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내가 복수를 멈추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정말 멈추지 못하는 사람인가?
복수를 위해 현준을 이용하고 민준을 밀어내고 단이마저 의심하는 사람. 진주는 눈을 감았다. 아빠, 내가 틀린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때 편집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진주는 놀라 일어섰다. 민준 씨. 민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큐는 공개해야 합니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희 씨가 막으려 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진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갑자기 제 편에 서는 거예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편이라서가 아닙니다. 진실 편에 서려는 겁니다. 진주의 얼굴에 아픔이 스쳤다. 민준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망가지기 전에 제가 같이 짊어지려는 겁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민준 씨를 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이미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로 아물게 해야죠. 그 순간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나였다. 진주가 받자마자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진주야.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최유나, 무슨 일이야?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찾는 자료 갖고 있어. 진주의 눈빛이 변했다. 민준도 그녀를 바라봤다. 유나가 이어 말했다. 7년 전 사고 전날 내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그리고 민준 씨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진주의 손이 떨렸다. 어디야?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혼자 와. 민준 씨 데려오면 나 아무 말도 안 해. 민준은 진주의 휴대폰 너머 목소리를 들은 듯 얼굴이 굳었다. 진주는 낮게 말했다. 내가 또 무슨 수작이면 이번엔 안 봐줘. 유나는 울듯 웃었다. 나도 이제 안 봐줘. 나도 살아야 하니까. 진주가 전화를 끊자 민준이 말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유나는 민준 씨가 있으면 입안 열어요. 민준은 단호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진주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멀리서 따라오세요. 대신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민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편집실을 나섰다. 복도 끝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진주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손을 움켜쥐었다. 유나가 정말 자료를 넘기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덫을 놓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절박함이 있었다. 죄를 덮기 위한 공포와 자기만은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